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제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이 새만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개발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투자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부분들은 거시적인 관점을 먼저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거시적인 관점은 뭐냐면 나무와 숲이 있는데 숲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토지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가치보다도 미래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미래 3년, 5년, 10년 후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 도시가, 이 지역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야만이 투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경기 지표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왜냐하면 경기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가 있고, 또 그리고 안 좋아져서 경기 침체가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합을 이룰 때 정말로 시기적절한 투자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작년 동년 동월 대비 5% 정도 인상하는 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상치는 5.1%였는데 좀 하회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시장에 다소 좀 안정을 취하고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 미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안이 있는데, 이번에 또한 마찬가지로 0.25% 베이비 스텝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는 동결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에서 원하는 그 인플레 지수는 2%인데요. 현재 아직 5%이기 때문에 한 3% 정도 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러한 인플레를 더욱더 잡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결로, 그리고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금리 인하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 작년부터 엄청난 긴축,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왔다. 결국에는 모든 자산 시장이 거품이 꺼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주춤하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는 바닥 다지기 한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는 올라갈 준비를 서서히 가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인생 일대에서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시장도 많이 꺾인 상태고요. 요즘에 뭐 경매 쪽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번 정도는 유찰 이후에 낙찰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죠. 물론 종목,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엄청난 가격 상승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지수 흐름은 아직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상화폐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치로 인해서 다소 상승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부분들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바닥 시점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산 시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올라갈 거 생각을 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자산 시장이 상승 기조에서는 더욱더 가파른 상승을 띠는 것은 어떤 걸까요? 성장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식에서도 성장주가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여러분들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토지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토지 시장의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개발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치가 좋은 지역, 대한민국에서 미래가치가 뛰어난 지역, 여러분들 새만금만한 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그러한 긍정적인 시그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긍정적인 시그널이 무엇일까요? 새만금은 전라북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소외가 되었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역균형 발전을 지금 현재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가장 소외됐던 전라북도를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키우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의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듯합니다. 자, 전라북도 새만금, 자, 1분기만 하더라도 1, 2, 3월 달을 말하는데요. 자, 1, 2, 3월 달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고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사실은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그렇게 오지로만 생각을 했던 전라북도에 수도권 서울 제외한 나머지 지방 중에서 최고 외국인 투자액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역대 최고죠. 이렇게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전라도는 항상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수치의 어떤 수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최고다. 이건 어떤 사인을 보여줄까요? 지금은 전라북도로 외국인 기업뿐만 아니라 내국인 투자도 조금씩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어디다? 바로 새만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안에도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군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이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져야 어느 지역에 대한 확신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런 사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군산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날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북도 지역에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 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은 5억 8,500만 달러,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전북 지역 전체 실적이 1억 1,500만 달러인데 어떻습니까? 무려 1분기만 하더라도 몇 배 정도 훨씬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유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뭘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자, 전라북도 1분기 신고 기준 투자 실적이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자, 이런 1분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올 한 해 통틀어서 비수도권 중에서는 전라북도가 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전라북도 새만금, 전라북도에 투자가 이루어지느냐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세밀한 투자, 그러니까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의 세밀한 투자 유치 전략과 어떻습니까? 그 전라북도 안에는 어디가 있었다? 바로 새만금 개발청이 있었다.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의 중심은 바로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갑자기 투자가 몰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도로와 공항, 철도 등의 기반 시설이 새만금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새만금의 지금 도로망과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 항만, 철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업,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인프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국가별로 보니까 중국이 어떻습니까? 5개, 그리고 홍콩 2개, 그리고 그 외 미국, 스웨덴, 몽골, 태국 뭐 등등 해서 다른 기업들이 각각 1개씩 기업을 유치했는데요. 아무래도 새만금하고 가장 접경 지역인 중국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니까 전라북도 중에서 새만금하고 가까운 지역일수록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군산이 7개 기업. 자, 여러분들, 다음에 전주 3개, 전주도 어떻습니까? 동서 이축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주는 어떻습니까? 전라북도의 중심 아닙니까? 중심인 전주의 3개인데 비해서
군산이 7개를 유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군산에 대한 미래 가치를 여러분들은 가늠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읍도 마찬가지로 그냥 외지였던 정읍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의 후광 효과를 보는 듯 하는데요. 그리고 남원, 익산, 완주가 각각 1개씩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의 긴축 기조, 고금리 상황, 그리고 자금시장 경색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새만금 산단의 입지 우수성과 한국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가 확인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동욱 전라북도 기업유치 지원실장은요, 이번에 최근에 어떻습니까? GM 코리아 뉴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시작으로 해서 우량 기업들이 전북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최근에 그 투자가 유치가 된 1조 2,100억 원, 그리고 지금 어제도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중으로 대한민국 대기업, 2차전지 관련된 대기업이요, 1조 2천억 정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 발표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새만금에 대한 분위기 완전히 반전이 된다. 여러분들, 이걸 시점으로 해서 새만금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만금 조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들, 새만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새만금 반드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니죠, 여러분들. 나중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새만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새만금TV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